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7월 19일 밤 9시 20분입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맨 첫 번째 뉴스로 이 MBC가 지금 방금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말 아주 놀라운 충격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이 수치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의 해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야 대선 주자들 쭉 일렬로 세워놓고요. 다자 대결했을 때 과연 이 지지도 적합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숫자가 나왔어요. 이재명 1위인데 27.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2위인데요. 19.7%입니다. 그래서 무려 거의 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3위가 이낙연인데 14.6%입니다. 그래서 윤석열과는 불과 한 5% 차이. 그리고 이재명과는 아직도 절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요. 굉장히 미미한 수치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현 전 감사원장이 4.8, 홍준표가 3.9, 추미애가 2.9, 안철수 2.8, 정세균 1.3, 유승민 1.1, 나머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 미만인데 뭐 할 필요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범진보 진영에서의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통틀어서 이재명이 30.7, 이낙연이 19.4, 그래서요, 11%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고, 추미애는 4.2, 박용진 2.7, 정세균 2.3, 심상정 2.0, 나머지 1%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범보수 진영의 적합도, 윤석열 22.1, 홍준표 10.8, 2등입니다. 그리고 3등이 유승민 7.9, 4등이 최재형 6.2, 안철수 5.4 이렇게 되고요. 원희룡 2.2고 나머지 2.0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당 지지도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35.8, 국민의힘이 29.4, 정의당이 4.1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4.1, 최강욱 대표가 이끄는 열린민주당은 3.9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44.2, 그리고 부정평가가 51.6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는요, 12월 조사 때와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조사 기관은 어디냐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고요. 대상자는 1015명이고 무선 전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무선 100% 전화 면접이에요. ARS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통상적으로 ARS 하면 이 야당 측이 조금 많이 나와요. 야권 후보들. 왜냐면 기계가 물어보니까 조금 신뢰가 가는 거예요. 기계가 물어보니까 후탈이 별로 없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윤석열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안철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물어보면 이거 신뢰할 수가 없어.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대답을 잘 안 해요. 이거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셔서 이 수치를 읽으시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요, 이 대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이낙연, 이 순서는요, 어느 여론조사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뜨고 있다고 하는 거 조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지사가 뜬다기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조금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조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뒤져요. 누구한테까지 뒤집니까? 이낙연한테까지도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MBC 이 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친여 핵심 매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은 또 어디입니까? 여기도 바로 민주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대표예요. 이런 여건과 그야말로 이 백그라운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는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뒤로 밀리고 있는 충격적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가상 대결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재명과 윤석열은 44.0 대 34.9, 그래서 10%포인트, 즉 9.1%포인트 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낙연과 윤석열 41.5 대 37.8, 그래서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간에 윤석열 총장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붙었을 경우에는요, 이재명 지사가 46.8, 최재형은 25.3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하고 붙었을 때는 49.1대 23.9. 그래서 모두 20% 이상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하고 윤석열하고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41.5대 37.8 오차 범위내 접점인데, 만약에 최재형 전 원장하고 대결했을 때는 45.2대 25.3,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는 45.8대 26.6.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권 또는 여권 누가 어느 진영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여권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것은 42.6, 아니다, 야권 후보가 돼야 된다, 이것은 44.8.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상당히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여전히 MBC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앞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형수욕설, 그 다음에 여배우 관련 의혹,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52.8, 51.4입니다. 영향이 있다. 아니야, 영향 별로 없어, 이것은 43.8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실형선고 부인 관련 의혹,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5.2, 그리고 없을 것이다, 이거는 31%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혹들이 이미 지난 대선 때 한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권자 층에서는 면역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정치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기대만큼 이러한 의혹들은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그래서 무려 65.2%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비교하면요, 영향을 더 주는 확률이 무려 14% 정도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KSOI, 즉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또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법적인 또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다른 후보로 바꿀 의사가 있다라는 응답은 응답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 의사를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응답이 47.4예요. 그리고 흔들린다, 영향이 있다, 이거는 24.6. 그리고 또 문제가 없는 다른 후보로 바꾸겠다, 이것은 15.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KSOI의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MBC의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KSOI에서의 적합도를 보면 윤 총장이 여기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30.3대 이재명 25.4, 그리고 이낙연은 19.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지난주 3.1%보다 높은 5.6, 추미애의 경우에는 3.4, 홍준표 3.3, 유승민 2.3, 안철수 2.2, 심상정 1.2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여론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 수치가 상당히 들락날락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친여 인사 또는 매체가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쪽 인사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런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점이 큰 대별되는 점이다, 이렇게 우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추세면에서 본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입당 이후에 일단 최근 짧은 기간의 여론조사 기간이지만은 여론조사 결과이지만은 일단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 평가가 압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오늘 보도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는, 아직도 윤석열 총장 내부 체제가 이 캠프 안이 제대로 이 질서 있게, 즉 말하자면요, 기강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혼선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혼선이 있었느냐? 김포 인천공항, 김포가 아니고요, 인천국제공항에 간다. 왜 가냐?
지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선수단 이 환송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이 보도가 나왔었어요.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잠시 후에는 가지 않았다.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경위를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환송을 하라. 이 얘기는요, 최근에 반기문, 그 다음에 김숙 저 유엔 대사 조언을 듣고 국민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찾아서 응원하러 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기자들에게 캠프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현장 상황상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보면 결국 중요한 일정 관련 정보가 이 캠프 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 공유되고 있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 하는 이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해프닝은 지금 더군다나 아무리 출범초라 하더라도 이 사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권 잠룡의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쪽은 의혹이더라도 별로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면에 윤 총장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여론조사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일단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판단,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반기문 총장, 김숙 대사가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외교관의 이 커리어 측면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둘 다. 그러나 정치 세계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실패한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은 실패의 감점을 감안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뒤늦게 간다고까지 했으면 갔어야죠. 부장이 나더라도. 그래서 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런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데 간다고 그랬다가 아예 안 가는 것은 플랜 B 치고는 플랜 A하고 너무나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유권자들에 주는 충격도 크다. 이 지지층에 주는 충격도 크다. 이런 신뢰성이 말이죠. 하나씩 둘씩 이미 이동훈 대변인이 일주일 만에 그만둬가지고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현재 수산업자한테 뭐 골프채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해가지고 소환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한 이 신뢰의 마이너스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그러자도 지금 여론 지지율이 약간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방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는요. 지금 일제히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한테 골프, 그 다음에 향응, 접대받았다.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윤 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날짜, 그러니까 2011년도에 강남 300cc에서 골프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저 평소 골프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비용은 직접 부담해 왔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우진, 즉 윤대진 검사장 측근이잖아요. 이 사람의 형, 세무서장 이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런 동영상까지도 다른 일부 언론에서는 또 공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거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미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반복적으로 부인해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까지 나온다. 이거는 아주 작심하고 윤석열 총장을 이 네거티브로 몰겠다라는 그 이 작전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한 행보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대응 논리의 치밀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신인공보기획팀장에 청와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출신했던 장덕당 씨를 임명했습니다. 영입했습니다. 전 여의도 연구원 초빙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과 대변인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친박계 인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캠프 인원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이러고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청해부대 지금 이제 내일 오후면 국내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청해부대가 지금 현재 82.1%가 전부 301명 중에 감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7명. 이 감염과 관련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오전에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겨우 줬다는 것이 감기약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절초풍할 얘기잖아요. 감기약 줬다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대 백신 접종의 실태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 참 젊은이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 당연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감기약 복용했다고 하는 복용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한 치료로 우리 장병들 모두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이 기본적 도리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당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본인은 부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국위를 선양하는 장병들에게 백신 무장이라도 최우선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정부 여당의 이런 이 대책에 소홀한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 국민의힘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회동에서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여소야대 전국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회동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현재 시의회 구성이 여당한테 압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시의회를 잘 설득해서 또 시정을 운영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과 같은 현안 문제에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호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만일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회 여소야대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국정은 무리하게 끌고 나가기보다는 국민과 시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설득하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라의 주도자는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거나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설득 당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오세훈 시장과의 대화에서 배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전 드라마 그 저력을 보고 감동했고 이 역시 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한테 지지율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감정적 드라마를 배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여소야대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야말로 서울시 완전히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시정을 그런대로 잘 이끌고 나가는데 이것도 배웠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준비된 이 후보로서의 역량, 자세를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영입을 담당하고 있죠. 이 최재형 감사원장 영입에 성공했는데요. 다시 이 호남권 이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장성민 DJ 상황실장 전 의원을 25일 날 회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년도요. 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의사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5일 날 오찬을 통해서 이 마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요. 입당 문제를 비롯한 전국 현안에 관해서 논의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최재형 감사원장 못지않게 빠르게 입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요. 이 민심 탐방 차원에서 부산과 호남을 이렇게 쭉 돈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동연 부총리도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34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오늘 출간된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통해서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되겠다. 그래서 귀해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만요. 그런데 특정 정당 합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부총리 그만두고 나서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이 많은 곳을 다니며 삶의 현장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분들 속에서 나오는 공통 분모는 진영 싸움과 이념 싸움의 논리가 아니더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세력 교체 취지에 맞는 식으로 환골탈퇴하게 되는 쪽이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정치 세력과 의사 결정 세력의 교체에 찬성하는 분들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윤석열 총장 장외 제3지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탐색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김동연 부총리도
제3지대에서 일단 탐색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빠른 속도로 입당했지만은 윤석열 총장, 그 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제3지대에서 민심의 흐름 파악한 다음에 그 행보를 하기로 내심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보면 민주당 대선 경선을 딱 한 달 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고요. 9월 4일 날 대전 충남서부터 경선이 시작돼서 10월 10일 마지막 투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굉장히 충격적 뉴스인데요. 이 공수처 결국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받은 거 다 아시죠? BMW 타고 가가지고 몰래 타고 갔다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공용 차량에 바꿔 타서 황제 영접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 영접 조사가 이제 논란이 되고 그야말로 이 모든 언론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요, 보도 자료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보도 자료에 허위 사실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당시에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조치가 지금 수원지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박범계 장관의 인사에 의해서 수원지검 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는데요. 다시 이 공수처의 이 허위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은 공수처장 이 사건을 갖다가 최명규 형사 3부장에게 배당 조치를 했다. 그래서 형사 3부를 담당하는 양중진 1차장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새로운 수사팀은 이 공수처의 허위 보도 자료 작성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그야말로 이제 실제로 이 허위 보도 자료 의혹과 관련해서요,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했지 않습니까? 김진욱 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 허위 보도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대변인을 겸직하던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 담당관을 올 5월 달에 2차례에 걸쳐서 이미 수원지검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따르면요,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의 수사를 그런 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저는요, 한마디로 그냥 공수처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 낀 단추 뒤늦었지만은 빨리 아예 단추를 제거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제 중요한 뉴스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